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장 T-cell mediated immunity 두 번째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의 목적은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회 항원 자극, 프라이밍이죠. 프라이밍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차 면역 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스플린, 림프노드, 파이러스 패치 이런 곳에서 나이브 T셀은 어떻게 이동해 들어와서 또 덴드리틱 셀을 만나는가, 또 덴드리틱 셀은 어떻게 식작용을 하고 이러한 기관에 도달하는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럼 오늘은 이 나이브 T셀과 또 특이적인 항원을 가진 덴드리틱 셀이 만났을 때 T셀 프라이밍이 일어납니다. 그 T셀 프라이밍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경험 T세포와 효과 T세포의 활성화를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브 T셀이나 이펙터 T셀이 이 활성화되려면 특이적인 항원을 만나야 되죠. 근데 특이적인 항원을 만나는 것 말고도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좀 다릅니다. 나이브 T셀하고 이펙터 T셀 사이에. 그래서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의 목적은 다양한 효과 T세포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CD8 T셀 같은 경우는 사이토톡식 T 림포사이트가 효과 T세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런데 CD4 T셀 같은 경우는 효과 T세포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T 헬퍼 1, 2, 17, follicular helper T셀, Treg셀. 그래서 이러한 세포들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락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Priming of naive T cells by pathogen activated dendritic cells. 그래서 이 단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나이브 T 셀이 덴드리틱 셀을 만나서 이 덴드리틱 셀이 가지고 있는 항원이 이 나이브 T 셀의 특이적인 항원이면 프라이밍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덴드리틱 셀은 또 보통의 덴드리틱 셀은 아니고 병원균을 잡아먹고 액티베이션 된 상태의 덴드리틱 셀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DC 라이센싱을 거친, 그 라이센싱 과정을 거친 덴드리틱 셀이어야만 나이브 T 셀을 자극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강의에 사용될 핵심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CD4 T셀에서 일어나는 프라이밍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이 나이브 CD4 T셀이 항원 제시세포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항원 제시세포가 T셀의 특이적인 항원을 제시한다. 그러면 이 항원 제시세포는 크게 세 가지 신호를 통해서 프라이밍을 일으킵니다. 이 첫 번째 신호는 물론 이 T셀 리셉터를 통한 그런 신호가 되겠죠. T셀 리셉터와 CD4가 특이적인 항원과 MHC 클래스 2의 결합을 해서 신호를 발생하는데, 이것은 T셀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그런 신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코스티뮬레이션, 공동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항원 제시세포의 B7과 나이브 T셀의 CD28이 결합해서 신호가 발생하는데, 이때 신호는 이 T셀 리셉터를 통한 신호와 공동으로 작용해서 IL-2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IL-2는 T세포를 증식하고 생존하게 하는데 중요한 그런 신호가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신호는 항원 제시세포가 만들어내는 또는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이 만들어내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 리셉터를 통해서 신호가 전해지는데, 이때 항원 제시세포가 어떤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T세포가 만들어질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T헬퍼 1이 될지 2가 될지 뭐 17이 될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데
사이토카인이 또는 이 세 번째 신호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프라이밍 과정 중에서 IL-2의 역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L-2는 T셀 그로스 팩터입니다. 그러니까 T세포의 성장 인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T세포가 있을 때 거기다 IL-2를 넣어주면 T세포가 많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IL-2는 보통 나이브 T셀은 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프라이밍이 되면 IL-2 유전자가 발현이 됩니다. 프라이밍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T셀 리셉터를 통한 신호도 들어가고 CD28을 통한 신호도 들어가서 이 PLC 갯마가 최대한 활성을 띠게 됩니다. 우리 1학기 때 이건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궁금하면 1학기 때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PLC 갯마가 활성화돼서 그 다음은 IP3와 칼슘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것들은 2차 전달자죠. 세컨더리 메신저. 그래서 이것들의 작용에 의해서 여러 단계의 신호를 거쳐서 NF-kappaB와 AP1, NFAT 이런 전사인자들이 활성화됩니다. 그럼 이 전사인자들은 IL-2 유전자의 프로모터에 결합해서 전사 활성을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나이브 T셀은 IL-2를 발현하지 않지만 프라이밍이 일어나면 IL-2가 많이 발현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T셀 프라이밍이 일어나서 IL-2도 많이 발현되지만 IL-2 리셉터의 친화력도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여기서 IL-2 리셉터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 IL-2 리셉터는 알파, 베타, 겜마 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사슬이 다 뭉치면은 아주 고친화력의 IL-2 수용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나이브 셀은 이 알파 체인을 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브 T 셀은 베타와 겜마만 발현하기 때문에 저친화력의 IL-2 수용체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다 프라이밍이 돼서 액티베이션 시그널이 들어오면은 이 IL-2도 발현되지만 그 IL-2 리셉터 알파의 유전자도 같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IL-2 리셉터 알파가 많이 만들어지면은 고친화력의 IL-2 수용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된 T세포는 다 고친화력의 IL-2 리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된 T셀들은 좀 증식을 많이 해야 되니까 IL-2 리셉터도 고친화력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IL-2 리셉터 알파를 CD25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CD25는 T셀 액티베이션 마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액티베이션 마커란 무슨 뜻이냐? 이 활성화된 T셀은 다 CD25를 높은 양 발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CD25를 발현한 세포를 보면은 이건 활성화된 T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CD25를 T셀 액티베이션 마커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종합해서 보면 이 나이브 T셀이 프라이밍이 되기 전에는 저친화력의 IL-2 리셉터를 발현하고 있죠. 그리고 IL-2나 IL-2 리셉터 알파 유전자는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프라이밍이 일어나면은 이제 T셀 리셉터를 통한 신호와 CD28을 통한 신호가 들어오면서 IL-2 유전자와 IL-2 리셉터 알파 유전자가 발현이 되죠. 그러니까 IL-2는 만들어지면 외부로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IL-2 리셉터 알파는 막 단백질이니까 세포막에 고친화력의 IL-2 수용체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런 다음 이 분비가 됐던 IL-2가 자기 자신의 세포를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오토크라인 액티베이션이죠. 그래서 오토크라인 액티베이션을 통해서 IL-2 리셉터에서 신호가 발생하면은 T세포가 증식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CD28과 CTLA4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둘 다 B7하고 결합한다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근데 CD28이 B7하고 결합할 때는 공동 자극 신호가 발생하는 데 비해서 CTLA4가 B7과 결합하면은 억제 신호가 발생합니다. 보통 나이브 T셀은 CTLA4는 발현하지 않고 CD28만 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이밍을 통한 그런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나이브 T셀이 이런 프라이밍을 거쳐서 이펙터 T셀로 분화를 하고 나면은 그때 가서 CTLA4를 발현합니다. 특히 병원균이 거의 다 없어져서 이펙터 T셀이 더 이상 필요 없을 때, 이럴 때 CTLA4가 발현되면서 억제 신호를 발생하니까 이 이펙터 T셀의 숫자를 줄이고 또 활성을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병원균이 들어와서 병원균이 다 없어질 때쯤 되면 이펙터 T셀은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B7에 대한 결합력이 CTLA4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T세포가 CD28도 발현하고 있고 CTLA4도 발현하고 있다. 그럴 때는 CTLA4와 B7 간의 결합이 우선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에너지를 무반응 상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나이브 T셀에서 프라이밍이 일어나려면 이 세 가지 신호가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 두 번째 신호, 공동 자극 신호가 없다면은 이 T셀은 프라이밍이 되지 않고 무반응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일단 한번 무반응 상태로 빠지게 되면 쉽게 다시 자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반응 상태로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왜 발생하느냐? 우리가 감염이 없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염이 일어나지 않으면 수지상 세포는 자가 항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가 항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면 곤란하겠죠. 근데 다행히 감염이 없을 경우는 자가 항원을 발현하면서 B7은 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DC 라이센싱에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병원균을 잡아먹으면 그 패턴 레코그니션 리셉터를 통한 신호가 일어나면서 B7이 발현하죠. 근데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자가 항원을 제시하면서 B7은 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항원의 특이적인 T셀들은 다 무반응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감염이 일어났을 경우는 DC 라이센싱이 일어나면서 병원균의 항원을 제시하고 또 B7도 같이 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프라이밍이 일어나서 나이브 T셀이 이펙터 T셀로 분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CD8 T셀에서 일어나는 프라이밍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첫 번째 방식은 CD4 T셀에서 일어나는 프라이밍과 동일합니다. T셀 리셉터를 통한 신호와 CD28을 통한 공동 자극 신호가 동시에 작용해서 프라이밍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이 T셀 리셉터는 MHC 클래스 1이 제시하는 항원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프라이밍 방법은 T 헬퍼 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항원 제시 세포가 있고 여기에 CD8 T셀과 CD4 T셀이 동시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CD4 T셀에서 신호가 발생해서 물론 이 신호는 T셀 리셉터와 CD28을 통한 그런 신호가 발생해서 헬퍼 T셀이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그러면 IL2를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 CD4T 라이겐드라는 물질을 많이 발현합니다. 그리고 이 CD4T 라이겐드는 항원 제시 세포의
CD40하고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CD40에서 신호가 발생하면서 이 B7의 발현이라든지 4-1BB 라이겐드의 발현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4-1BB 라이겐드는 CD8 T셀이 만들어내는 4-1BB하고 결합하면서 공동 자극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이제 CD28이 B7하고 결합해서 공동 자극 신호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뭐 어쨌거나 뭐 첫 번째 시그널, 두 번째 시그널 이게 동시에 작용해서 프라이밍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IL2 수용체도 고친화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헬퍼 T셀이 분비하는 IL2와 결합해서 이 세포들이 증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음은 나이브 T셀과 이펙터 T셀의 활성화 과정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이브 T셀을 액티베이션 시키면, 나이브 T셀을 액티베이션 시킨다는 얘기는 뭐 프라이밍이 일어난다 그런 거죠. 그 프라이밍이 일어나려면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T셀 리셉터를 통한 신호도 필요하지만 뭐 공동 자극 신호도 필요하고 세포 접합 분자도 뭐 결합을 한다든지 사이토카인도 필요하다든지, 그래서 상당히 요구 조건이 많은데 비해서 이펙터 T셀이 액티베이션 되는 데 있어서는 뭐 T셀 리셉터를 통한 신호가 주를 이루고 나머지는 조건만 있어도 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상당히 적죠. 그리고 반응의 속도도 나이브 T셀보다 이펙터 T셀이 훨씬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사이토톡식 T셀에서 나이브 T셀과 이펙터 T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나이브 T셀이 프라이밍을 거쳐서 증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IL2가 오토크라인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 헬퍼 T셀이 만들어내는 IL2가 파라크라인으로 작용해서 증식이 일어나죠. 그래서 세포의 숫자가 많이 증가하면서 분화가 일어나서 이펙터 T셀이 됩니다. 이펙터 T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죽일 때는 공동 자극 신호가 필요 없습니다. 이 T셀 리셉터를 통한 신호만 있으면, 물론 이때 T셀 리셉터가 인식하는 항원은 특이적인 항원을 발현하는 그런 경우에만 되겠죠. 그리고 공동 자극은 필요 없지만 뭐 여분의 세포 접합 분자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관여하긴 합니다만, 주로 T셀 리셉터를 통한 신호만 있으면 공동 자극이 없이도 활성화가 돼서 타겟 세포를 죽이죠. 이때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는 에이팝토시스로 죽게 됩니다. CD4 T셀 같은 경우는 효과 세포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런 헬퍼 T셀들은 공통적으로 병원균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다른 면역세포를 조정해서 그 면역세포들이 병원균을 공격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의 효과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들의 차이점은 다른 사이토카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Thelper1은 인터페론 갬마, Thelper2는 IL4나 IL5, IL13, Thelper17은 IL17, IL22, 그리고 follicular helper T셀은 여기에 나왔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이용해서 B셀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regulatory T셀은 TGF-베타나 IL10과 같은 그런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이용해서 면역 반응을 조절합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helper1 같은 경우는 그 인트라셀룰러 박테리아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세포입니다. 이 매크로페이지가 박테리아를 잡아먹는데 대부분의 박테리아는 매크로페이지 안에서 죽어나갑니다. 근데 일부 박테리아는 매크로페이지 안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마이코박테리아인데, 이 마이코박테리아는 결핵이나 나병과 같은 그런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박테리아죠. 이런 박테리아는 매크로페이지가 잡아먹어도 살아남기 때문에 이 박테리아를 제거하려면 매크로페이지의 기능을 향상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Thelper1이 인터페론 갬마와 같은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서 매크로페이지가 더 잘 작동하게,
활성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T헬퍼1이 이렇게 작동을 하려면 이 매크로페이지는 마이코박테리아의 항원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이 T헬퍼1 셀은 마이코박테리아 항원에 대해서 특이적인 그런 세포여야 되겠죠. 그 다음 T헬퍼2 세포 같은 경우는 이 기생충, 우리 장에 존재하는 헬민스와 같은 그런 기생충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생충이 뭐 장 점막에 달라붙으면 안 되니까 이 가블리셀 IL-13을 통해서 가블리셀을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점액을 많이 만들게 해서 기생충이 달라붙지 못하고 쉽게 내려가게 한다든지, 또 IL-4나 IL-5 이런 걸 통해서 에오시노필, 마스트셀, 베이소필 뭐 이런 것들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기생충이 많은 것으로 이런 세포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그럼 이런 세포들은 기생충을 공격하는데 뭐 그레듈에 있는 물질을 통해서 기생충을 공격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이 마스트셀이나 베이소필은 IgE 항체를 이용하기도 하죠. T헬퍼 17 같은 경우는 엑스트라셀룰러 박테리아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이나 이런 곳에서 엑스트라셀룰러 박테리아가 침투를 한다든지 하면 장 상피 세포를 조절합니다. 이 IL-22나 이런 걸 통해서 장 상피 세포가 엔티마이크로비얼 펩타이드를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IL-17을 이용해서 스트로멀 셀을 자극하고, 이 스트로멀 셀은 키모카인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키모카인은 뉴트로필, 중성구를 불러들입니다. 그럼 이제 불러들여진 중성구는 식작용을 통해서 이 엑스트라셀룰러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거죠. 폴리큘러 헬퍼 T셀 같은 경우는 폴리클에서 B셀을 자극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스플린이나 림프노드, 파이어스 패치에 보면은 B셀이 많은 폴리클이 있습니다. 그 폴리클 안에는 B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폴리큘러 덴드리틱 셀도 있고 폴리큘러 헬퍼 T셀도 있죠. 폴리큘러 헬퍼 T셀은 이렇게 특이적인 접촉을 통해서 T셀 리셉터를 통한 특이적인 항원과의 접촉을 통해서 B셀을 자극해서 플라즈마 셀이 되게 합니다. 그 과정 중에 아이소타입 스위치가 일어나고 소마틱 하이퍼 뮤테이션도 일어나고 어피니티 매추레이션도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레귤레이터리 T셀은 주변의 T셀의 활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T셀이 활성화되려면 덴드리틱 셀과 나이브 T셀 사이에 결합이 있어야 되고 프라이밍이 일어나야 되죠. 근데 주변에 이 레귤레이터리 T셀이 있다면은 TGF-베타나 IL-10과 같은 그런 사이토카인을 방출해서 이 T셀이 프라이밍 되는 과정을 막아줘서 면역 반응을 억제합니다. 다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유형의 헬퍼 T셀들이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 나이브 T 셀, CD4 나이브 T 셀이 프라이밍을 거칠 때 세 가지 신호가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신호, 어떤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느냐에 따라서 이 항원 제시 세포가 어떤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느냐에 따라서 T셀이 어떤 세포로 분화할지 그런 게 결정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원 제시 세포가 어떤 사이토카인을 분비할지는 또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그것은 결국 어떤 병원균이 감염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병원균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팸프의 유형도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패턴 레코그니션 리셉터를 통한 그런 신호 전달도 달라집니다. 이건 이제 항원 제시세포에서 일어나는 얘기죠. 또 항원 제시세포뿐만 아니라 병원균이 들어오면 이 내재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내재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발현되는 사이토카인들이 또 달라지는 거죠. 그게
엑스트라셀러 박테리아냐, 인트라셀러 박테리아냐, 기생충이냐 이런 데 따라서 내재 면역의 반응도 달라지고 발현되는 사이토카인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상황, 항원 제시세포가 발현하는 사이토카인, 또 주변의 면역세포들이 만들어내는 사이토카인, 이런 것들이 이 프라이밍이 일어날 때 T셀에 작용해서 분화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프라이밍이 일어날 때 인터페론 갬마나 IL-12가 많은 상황이다. 그러면은 T헬퍼 1으로 분화가 됩니다. IL-4가 많으면 T헬퍼 2, TGF-베타, IL-6, IL-23가 많으면 T헬퍼 17, IL-6가 많으면 follicular helper T셀, TGF-베타나 IL-2가 많은 환경에서는 induced Treg으로 분화가 됩니다. 여기서 induced Treg이라고 하는데, 이 induced Treg은 이 natural Treg을 대비해서 쓰는 용어입니다. natural Treg은 뭐냐?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흉선에서 타이모사이트의 음성 선택, 양성 선택이 일어날 동안 일부 세포는 Treg 세포로 분화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흉선에서 선택 과정 중에 만들어지는, 그렇게 해서 regulatory T셀로 분화하는 그런 세포를 natural Treg이라고 얘기를 하고, 셀렉션을 다 거친 타이모사이트가 이제 페리퍼리 외부로 나와서 프라이밍을 거치면서 Treg이 되면은 이때는 induced Tre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이토카인을 통한 세 번째 신호가 분화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그럼 이 사이토카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화를 일으키느냐 보겠습니다. TLP1 같은 경우는 인터페론 갬마와 IL-12가 TLP1으로의 분화를 촉진하는데, 이 인터페론 갬마 같은 경우는 그 인터페론 리셉터를 통해서 STAT1을 자극하고 STAT1은 또 하부의 신호를 일으킵니다. 또 하부의 유전자들을 발현시키죠. 그리고 IL-12는 IL-12 리셉터를 통해서 STAT4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이 STAT1과 STAT4가 작용해서 이 TBET이라는 전사인자의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그러니까 TBET이라는 전사인자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만들어지면은 또 하부에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발현시키겠죠. 근데 그 유전자 중에는 인터페론 갬마의 유전자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부의 유전자를 발현시키면 그 하부 유전자들은 이 세포가 Thelper 1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Thelper 1으로 작용하도록 해주는 그런 유전자들이 발현되는 거죠. Thelper 2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IL-4가 이 STAT6를 통한 신호를 일으키고, 이것은 결국 가타3라는 전사인자를 활성화시키는데, 이 가타3는 Thelper2로의 분화를 促진하는, 또는 Thelper2로 작용하는 데 필요한 그런 여러 유전자들을 발현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 이 TLP17 같은 경우는 IL-6, IL-23가 STAT3를 통해서 ROR 갬마 T라는 전사인자를 활성화시킵니다. Follicular helper T셀 같은 경우는 IL-6가 BCL6라는 전사인자를 활성화시키고, 이 Treg 같은 경우는 IL-2가 STAT5를 통해서 FOXP3라는 전사인자를 활성화시킵니다. 결국 이 헬퍼 T셀이 서로 다른 작용을 하는 이유는 다른 유전자를 발현하기 때문이고, 그런 서로 다른 유전자를 발현하려면 거기에 맞는 전사인자들이 다르게 발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사인자를 통해서 이 헬퍼 T셀의 유형을 파악해낼 수도 있습니다. CD4 T셀인데 만약 T벳을 많이 발현하고 있다 그러면 Thelper 1이죠. 그리고 CD4 T셀인데 가타3를 많이 발현한다, Thelper 2고, 그 다음 CD4 T셀인데 FOXP3를 많이 발현한다 그러면 Treg 세포다. 그래서 어떤 전사인자를
발현하는지를 보고 그 헬퍼 T셀의 유형을 파악해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reg 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수지상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지상 세포는 감염이 되지 않은 상태의 수지상 세포입니다. 그러면 이 세포들은 이 자가항원을 제시하죠. 근데 이 자가항원에 결합하는 또는 자가항원의 특이적인 나이브 T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가항원에 결합하는 Treg 세포도 있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 Treg 세포가 주변의 나이브 T셀이 액티베이션 돼서 프라이밍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 Treg의 특성을 보면 일단 자가항원에 대해서 고친화력의 T셀 리셉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혈액에 있는 CD4 T셀의 5에서 10% 정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Natural Treg과 Induced Treg으로 나눠집니다. 셀 서피스 마커를 보면은 CD4, CD25 포지티브입니다. 근데 이 CD25는 보통 다른 헬퍼 T셀들은 액티베이션이 되어야만 발현을 합니다. 근데 Treg은 항상 CD25를 발현하고 있고 CTLA4도 항상 발현을 합니다. 그 다음 FOXP3라는 전사인자를 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 설명을 했죠. 그리고 Treg이 만들어내는 사이토카인은 TGF-베타와 IL-10. 그러니까 이건 이제 Treg이 이렇게 자가항원을 만나서 액티베이션이 되면은 TGF-베타나 IL-10 이런 것들을 분비한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Treg이 어떻게 주변 T세포의 활성화를 막느냐, 이 네 가지를 들어서 볼 수 있는데 이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CTLA4가 작용을 해서 이 Treg이 가지고 있는 CTLA4가 작용해서 수지상 세포가 가지고 있는 B7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나이브 T셀이 액티베이션 되려면 공동 자극 신호가 필요한데 이 B7이 다 Treg에 가서 몰려 있으니까 공동 자극이 일어나지 않죠. 그럼 이 나이브 T셀들은 액티베이션이 되더라도 무반응 상태, 에너지로 빠져버리죠. 그 다음은 CD25를 이용해서 주변의 IL-2를 다 자기가 끌어와 버립니다. CD25는 IL-2 리셉터의 알파 체인이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CD25가 있으면은 IL-2 리셉터가 고친화력을 가진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CD25를 발현해서 IL-2가 있으면은 그걸 Treg이 다 흡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이브 T셀들이 증식을 할 수 없죠. 그리고 Treg이 액티베이션 되면 TGF-베타를 분비하기 때문에 이것도 주변 T셀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네 번째가 IL-10입니다. 이 IL-10은 Anti-inflammatory cytokine 또는 항염증성 사이토카인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의 사이토카인들이 대부분은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쪽으로 작용하는 데 비해서 IL-10은 그 반대죠. 일단 Treg 셀이 액티베이션 돼서 IL-10이 방출되면은 항원 제시세포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항원 제시세포에서 사이토카인이 발현되는 것을 막아주고 MHC 클래스 2의 발현도 낮추고 그리고 공동 자극 기능도 억제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Treg 셀은 주변의 T셀이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이로써 마치겠습니다.